1950년 한반도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전쟁의 총성이 끝나고 남겨진 것은 폐허와 이별의 눈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이들의 절망 속에서 탄생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67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노래는 어떤 사연을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에브렌 콜린스 박사입니다. 영국에서 온 전쟁과 평화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로서 늘 정장을 차려입고 다니며 풍성한 흰 수염과 큰 키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서늘한 10월의 공기 속에서도 정장을 입고 땀을 흘리며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70년 우정을 기념하는 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 비행기 지연과 택시의 교통체증, 읽을 수 없는 표지판들 때문에 초조함과 함께 다소 피곤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작은 나라의 작은 행사일 뿐이에요. 런던에 있는 상사에게 말했었어요. 메모를 하고 악수를 나누고 며칠 안에 돌아올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세상에 제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마침내 행사장이 열리는 거대한 광장에 도착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장관의 넛을 잃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고 한국과 독일의 거대한 국기들이 군중 위로 높이 펄럭이며 무대는 독일을 위한 빨강, 검정, 황금색과 한국을 위한 빨강, 파랑, 하얀색 패턴의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멋진 정장을 입은 중요 인사들이 카메라 플래시 사이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건 전혀 작지 않네요. 제 자신에게 부끄러움과 동시에 경외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저를 발견하고는 서둘러 다가와 말했어요. 콜린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박사님의 가이드를 맡게 되었어요. 박사님께서 오실 수 있을지 걱정했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일주일이나요? 하루짜리 행사인 줄 알았어요 라고 물었고 민지 씨는 친근하게 웃으며 아니에요. 계획된 일정이 너무 많아요. 박물관 방문, 콘서트, 전쟁 생존자들과의 만남, 학교 방문까지 한국은 우정을 아주 진지하게 여기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민지 씨와 함께 우리는 군중속을 헤치며 좌석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앞쪽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다른 한쪽에는 독일 외교관들이 진지하게 앉아 있었고 그 사이로는 전쟁에서 싸웠거나 가족과 집을 잃은 참전 용사들과 생존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닌 역사의 깊은 상처와 치유의 이야기가 함께 깃들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한국 대통령님께서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과 독일 간의 70년 우정을 축하합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두 나라, 분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두 나라. 그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울려 퍼졌고 저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중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한국이 전쟁으로 반으로 찢겨졌던 과거, 독일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두 나라가 폐허에서 어떻게 재건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 연설 도중 제 옆에 앉은 노인분은 주름진 뺨을 타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조용히 있던 노인분께서 조심스러운 영어로 왜 이 행사에 오셨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연구와 전문적인 관심으로 대답하려 했지만 그 눈물 어린 눈을 보자 배우러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인분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토닥여 주셨죠. 좋은 대답이에요. 멋진 박사님. 그 말에 저는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의 연설이 끝난 후 저는 노트북을 열어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연구 메모가 아닌 제 자신을 위한 기록을 시작했어요. 강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흐르고 음악은 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라는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순간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차분하게 앉아 다음 순서를 기다렸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 행사가 단순한 조약이나 무역의 정치 행사가 아니라 실제 인간의 고통과 연결, 그리고 치유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지 쌓인 도서관과 조용한 박물관에서 전쟁과 평화 조약을 연구했던 제 기억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책 속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때 옆자리 민지 씨에게 속삭였어요. 다음은 누가 나오나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잉그리드 베버 교수님이에요. 독일의 유명한 한국 전통음악 연구자이세요. 항상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보여주신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파스텔톤 한복을 입은 그녀는 기타처럼 생겼지만 현이 훨씬 많은 낯선 악기를 들고 있었어요. 저것은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가야금이라고 해요. 1000년 넘게 연주된 한국 전통 현악기예요. 민지 씨가 설명해 주었죠. 잉그리드 교수님은 방석에 앉아 가야금을 무릎에 올리고 마이크를 조정하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는 듯했고 갑자기 거대한 군중이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두 나라에 큰 의미가 있는 노래를 연주할 겁니다. 한마는 대동강이라고 불러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광장은 고요해졌고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많은 노인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물을 닦고 있었죠. 잉그리드 교수님이 연주를 시작하자 저는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 들어본 적 없는 피아노나 기타와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도 힘있는 소리였어요.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강하지만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먼저 한국어로 노래하셨는데 그 뜻은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바꾸어 부르시자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옆자리의 노인은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고 다른 분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 씨에게 왜 다들 이렇게 울어요? 라고 물었더니 민지는 씨 조용히 이별과 그리움의 노래예요. 한마는 대동강은 북한을 흐르는 강일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담고 있답니다. 몇몇 분들은 70년 넘게 형제나 부모님을 보지 못하셨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잉그리드 교수님의 연주는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모든 깨어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상실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전쟁을 연구해온 제가 이렇게 감정적인 충격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공중에 부드러운 음이 머무르고 잠시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곧이어 박수가 터져나왔는데 그 박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동의 표시였어요. 잉그리드 교수님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깊이 숙이셨어요. 그것은 민지 씨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자 민지 씨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자리에 앉기 시작할 때 저는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엔 단지 학문적인 관찰로 시작했던 이 행사가 이제는 제 자신과 그리고 인간의 깊은 상처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지만 곧 제 감정이 넘쳐 흐르는 바람의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강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흐르고 음악은 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간다라는 문장을 적으며 오늘의 체험을 되새겼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 흥분 가득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콜린스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라고 하자 우리는 잉그리드 교수님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가야금을 조심스레 긴 케이스에 넣고 계셨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생각보다 키가 크고 파란 눈과 웃음주름이 인상적이셨어요. 민지가 베버 교수님, 이분은 영국에서 오신 에브렌 콜린스 박사님입니다. 라며 정중하게 소개하자 잉그리드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단단한 악수를 건네며 콜린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의 전쟁 후 국가들의 치유 과정에 관한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문화적 기억에 대한 박사님의 생각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라움과 함께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공연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에 이런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라고 답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 잉그리드 교수님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왜 한국 음악에 이렇게 빠지게 됐는지 동료 연구자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며 저를 작은 카페로 초대하셨어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바쁜 서울의 거리, 현대식 고층 건물과 고대 사찰이 공존하는 풍경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저는 독일 클래식 음악 교수님이 어떻게 한국 전통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라고 물었고 잉그리드는 멀리 있는 무언가를 응시하며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부상당한 민간인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계셨어요. 그때 치료받은 현지인들에게 한마는 대동강 노래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독일로 돌아갈 때 그 노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잉그리드 교수님이 단순히 음악 연구자로서뿐 아니라 한국과 독일의 깊은 인연 속에서 성장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노래에 더욱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저는 한 달 정도 연구 여행으로 왔다가 결국 3년 동안 머물렀어요.
한국 음악은 단순히 악보위의 음표가 아니라 역사, 철학, 감정, 공동체가 모두 얽혀있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게 깊은 울림을 주셨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음날 아침. 잉그리드 교수님과 프리드리 박사님이 작은 파란색 차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프리드리 박사님은 천천히 하지만 자신감 있게 서울 거리의 명소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은 전쟁 중 병원이었어요. 지금은 쇼핑센터로 변했지만 그때는 고통의 한 증거였죠. 저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70년 전의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도시가 시골로 접어들며 잉그리드 교수님께서 우리는 행주라는 작은 마을로 갑니다. 관광 가이드북에 나오지 않는 곳이지만 프리드리 박사님이 연구 중에 발견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로 양쪽에는 넓은 논들이 펼쳐져 하늘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밀짚 모자를 쓴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은 마치 수백 년 전의 풍경처럼 고요했습니다. 약 1시간 후 프리드리 박사님은 좁은 흙길로 차를 돌리셨어요. 마을은 완만한 경사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전통적인 기와집과 현대적인 콘크리트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전쟁 중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사람들은 돌아와 다시 지었어요. 라고 설명하시며 마을을 걸으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성들이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는 그들의 회복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을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집 앞에서 프리드리 박사님이 문을 두드리자 주름진 얼굴의 김씨 아주머니가 문을 열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녀는 우리를 집 안으로 초대하며 여기 오시는 외국인들은 대개 미국인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영국에서 오신 분이시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씨 아주머니께서는 차를 대접하시며 전투 중 동굴로 피신했던 기억, 3개월 동안의 고단한 시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녀는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며 이 시계는 제 아버지가 독일 의사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김씨 아주머니는 마을 곳곳을 안내해 주시며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돌 기념비 앞에서 잠시 멈추셨어요. 이곳은 전쟁의 아픔과 그 속에 남은 가족들의 기억입니다. 라는 말씀에 저는 한없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노인이 작은 피리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잉그리드 교수님께서 속삭이셨어요. 한마는 대동강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동시에 재회의 희망, 그리고 그리움의 무게가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떠나기 전 김씨 아주머니는 작은 자수 주머니를 건네주시며 행운의 부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올바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그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모두 잠잠했고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리드리 박사님께서 한국의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한 곳 더 가야 해요. 라고 말씀하시자 잉그리드 교수님께서 DMZ예요.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하늘 온전히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답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회색 구름이 드리운 날씨와 함께 DMZ 방문이 시작되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프리드리 박사님과 잉그리드 박사님께서 만나셨고 프리드리 박사님께서는 준비됐나요? 라고 용머리 모양이 손잡이로 달린 지팡이를 기대며 물으셨어요. 우리 일행은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과 함께 버스에 탔고 버스 안에서는 가이드분께서 DMZ 방문 규칙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북한 군인을 가리키지 마시고 손짓이나 몸짓을 삼가세요. 특정 군사시설은 사진에 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세요. 라는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도시에서 시골로 그리고 다시 전쟁의 상흔이 남은 땅으로 서서히 바뀌었고 저는 그 속에서 분단된 현실과 그 아픔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진강이 흐르는 모습, 자연은 인간의 경계를 모른다는 잉그리드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군인들의 엄숙한 얼굴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정류장인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스탠드에 설치된 쌍안경을 통해 북한 영토 깊숙이 바라보니 빈들판과 먼 산, 그리고 가이드가 선전 마을이라고 설명한 마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건물들이 그저 빈 껍데기처럼 보였지만 불빛은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섬나라의 국경을 경험했던 기억과 비교하며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얼마나 생생한지를 느꼈습니다. 그 후 우리는 1970년대에 북한이 DMZ 아래로 파낸 터널을 방문했어요.
터널 내부는 차갑고 습하며 낮은 천장을 피하기 위해 몸을 구부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터널이 발견됐나요? 제가 물었더니 가이드분께서는 4개가 확인됐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터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비밀스러운 통로들을 지나며 저는 과거의 그림자와 오늘의 평화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마지막 정류장은 공동경비 구역이었어요. 회의 테이블과 몇 개의 깃발, 그리고 엄숙히 경계하는 군인들이 있는 평범한 방이었지만 그 공간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 중 하나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 한 군인이 쌍안경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시선을 보며 외국인들이 이 땅의 슬픔을 어떻게 느낄지 상상했습니다.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라고 제가 말하자 프리드리 박사님께서는 자연은 인간 갈등에 관심이 없지만 이 벽은 분단된 이들에게는 하늘까지 닿는 상처와 같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다채로운 리본으로 덮인 벽을 보았습니다. 그 벽에는 기도 리본들이 붙어 있었고 각 리본마다 할머니,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언젠가 만나길 바라요. 다시 하나의 한국이 되자. 형 보고 싶어. 아직 살아있니? 등 소망이 적혀 있었어요. 잉그리드 교수님께서는 옆에서 이것이 한이에요. 슬픔과 희망의 조합,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입니다.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또다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한민족을 가로지르는 인공적인 분단의 무게가 제 어깨에 깊게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프리드리 박사님께서는 오늘 밤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이니 특별한 것을 보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날 저녁 프리드리 박사님과 잉그리드 교수님은 저를 서울 도심의 현대적인 콘서트홀로 데려가 주셨어요. 콘서트홀은 유려한 유리벽과 파도 모양의 지붕을 가진 아름다운 건물이었고 좌석은 중앙 섹션에 가까운 무대가 아주 잘 보였어요. 프로그램에는 두세 개의 하모니 독일 마이너스 한국 문화 교류라고 쓰여 있었고 조명이 어두워지자 관객들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전통 한국 타악기 그룹이 등장해 북을 두드리며 제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 독일 현악 사중주단이 바흐와 베토벤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두 그룹이 함께 연주하며 만들어낸 새로운 음악이었는데 한국 악기와 독일 악기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놀랍도록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잉그리드 교수님은 이 콘서트는 매년 열리는 우정 행사입니다. 두 전통이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공연 후반부에는 약 3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등장했어요. 한 그룹은 전통 한국 한복을, 다른 그룹은 독일 민속 의상을 입고 있었고 그들은 한국어와 독일어로 번갈아가며 한마는 대동강의 가사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목소리에서 전쟁과 분단의 아픔 대신 희망이 느껴졌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리드리 박사님도 주름진 뺨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힐끗 보셨어요. 그는 제 시선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단지 과거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죠.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프리드리 박사님께서는 콜린스 박사님, 영국에 계신 분들에게 한국에 대해 무엇을 말할 건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그들에게 한국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 역사, 문화, 회복력, 그리고 안에 담긴 슬픔과 희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민지 씨와 잉그리드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프리드리 박사님께서 제게 작은 용 머리 모양의 나무 조각을 건네시며 이 용은 한국 신화에서 바다와 강을 상징합니다. 물처럼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며 흐르는 인간 정신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잉그리드 교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쓴 한마는 대동강의 악보를 주시며 배우시고 사람들이 박사님의 한국 여행에 대해 물어보면 말 대신 노래해주세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내일의 비행을 위해 조심스레 짐을 쌌습니다. 제 옷과 책 옆에는 김씨 아주머니의 자수주머니, 프리드리 박사님의 용 조각, 그리고 잉그리드 교수님의 악보가 놓여 있었어요. 대동강의 노래는 단순히 한 번도 보지 못한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실과 갈망, 그리고 희망이라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를 나누는 경계와 다시 함께 모으는 음악, 분단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돌아갈 길을 상기시켜줍니다. 저는 처음 단순히 행사를 관찰하려고 왔다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한 모든 순간 속에서 제 인생의 시각과 연구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역사와 인간의 이야기는 단순한 날짜나 조약, 전투의 기록을 넘어 진정으로 살아있는 기억과 감동이 되었어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멀리 솟은 산들과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의 모든 만남과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저 멀리 북쪽 산 너머에서는 대동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 강물은 한과 동시에 희망의 노래처럼 우리 인간의 삶 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속 어딘가에서 저는 분단된 두 나라를 넘어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한을 느끼고 있을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상하며 제 발걸음에 작은 멜로디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역사가 단순한 학문적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과 회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이야기를 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오늘 한많은 대동강의 노래와 함께 분단된 역사의 상처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이 노래는 결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상처와 치유,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하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